설명해 보세요. 패트릭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글들이 당신 집 컴퓨터에서 올라간 거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강세리는 창백한 얼굴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누군가 제 계정을 해킹한 것 같아요. 해킹이요? 패트릭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시는 건가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세리가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증거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패트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경고입니다. 디자인 경합에서 강세리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 처참한 모습으로 쫓겨나게 된다는 통쾌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여왕의 집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재인은 패트릭 정의 단호한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시련과 고통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디자인 경합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패트릭 정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진짜 실력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가려내겠어요. 더 이상의 편견이나 선입견은 없습니다.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해요, 패트릭 대표님.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어요. 이번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실력을 믿고 있습니다. 패트릭이 제인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열정과 창의성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강세리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듯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패트릭 정은 세리를 향해 냉정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강세리 씨 앉으세요. 패트릭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이 당신에게는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의 실수는 용납하지 않겠어요. 그동안의 행동들을 보면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강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잡으며 앉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떨림을 참고 있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동안의 행동들을 보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패트릭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산업 스파이 의혹, 온라인 중상 모략, 직원 매수 시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이번 경합에서는 순수하게 실력만으로 승부하길 바랍니다. 세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해요. 오해받을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을 뿐이에요. 오해? 패트릭이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한데도 오해라고 하시는 건가요? 회의가 끝난 후 강세리는 복도를 걸으며 직원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그들의 눈빛이 차갑고 의심에 차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비난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휴대폰이 울렸고 패트릭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더 이상의 잡음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강세리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하얗게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번뜩였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절대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고. 아직 포기할 수 없어. 강세리는 강재인의 사무실 앞을 지나가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제인이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집중하며 스케치를 하는 그 평온한 모습이 세리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저 여자만 없으면. 세리의 눈에는 위험한 광기가 서렸습니다. 반드시 무너뜨려 주겠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직원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비난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세리의 마음속에는 복수에 대한 열망이 불타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강세리는 황기찬의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의 도움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지지해주던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문이 열리자 황기찬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들어와. 황기찬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차갑기만 했습니다.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강재인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 패트릭과 짜고 나를 몰아내려는 거야. 강세리는 다급하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믿어줘야 해. 이 모든 게 음모라고. 황기찬은 의자에 기대어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과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어? 음모라는 확실한 증거 말이야. 증거는? 그건. 세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주면 되잖아. 우리 사이인데. 우리 사이? 황기찬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믿음으로는 안 돼. 이미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 이번 경합에서 실력으로 증명해.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실력으로 증명하라고? 세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데? 그래, 네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황기찬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산업 스파이, 온라인 중상 모략, 직원 매수. 이 모든 게 네가 한 짓이잖아. 강세리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마저 나를 의심하는 거야? 당신까지 나를 버리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현실이야. 황기찬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기찬 씨, 제발. 세리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황기찬은 더 이상 그녀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강세리는 마지막 희망으로 강미란의 상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의 마음은 더욱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란이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상무님, 저를 도와주세요. 세리는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해요. 도와달라고? 강미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모르는 줄 알아? 회사 이미지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줬는지 알기나 해?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열심히? 미란이 서류를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열심히 한 거야? 동료를 해치고 회사 기밀을 빼내려 하고 온라인에서 중상모략을 일삼는 게? 그건 오해예요. 세리가 변명했지만 미란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포기해. 미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조용히 물러나는 게 나을 거야.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강세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상무님마저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야. 미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강세리는 비틀거리며 상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홀로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현실 앞에서 그녀는 절망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강세리는 책상 위에 놓인 디자인 시안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하지만 실용성이 없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이럴 순 없어.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절대 이렇게 무너질 순 없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강세리의 눈에는 광기가 서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위험한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강세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몇 명의 직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불편함으로 가득했지만 직접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리의 눈빛에는 절망적인 광기가 서려 있었고 그것이 직원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재인 팀의 자료를 가져와. 세리가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디자인 시안이든 뭐든 상관없어. 최대한 중요한 것들로. 그런데 그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한 직원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무단으로 다른 팀 자료를 가져오는 건 뭐가 문제야? 세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아직 이 회사 디자이너잖아. 그리고 이건 업무상 필요한 일이야.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세리의 위치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아직 공식적으로는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빨리 해야 해. 오늘 안에.
세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내일이면 너무 늦어. 알겠습니다. 결국 한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확실하게 해. 세리가 강조했습니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곤란해져. 직원들이 나간 후 강세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생각보다 빨리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강재인이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해 자신의 팀원 중 한 명이 수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 직원이 몰래 서류함을 뒤지고 있었고 제인의 디자인 파일을 USB에 복사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제인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저는. 직원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파일을 정리하려고. 제 허락도 없이 개인 파일을 복사하고 계셨나요? 제인이 USB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세리 씨가 시켰어요. 감찰팀에 연락하세요. 제인이 다른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곧 감찰팀이 도착했고 현장에서 자료를 빼내려던 직원이 붙잡혔습니다. 강세리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감찰팀장이 세리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직원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미 증언을 받았습니다. 감찰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세리 씨의 지시였다고 명확히 말했어요. 그건 오해예요. 세리가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패트릭 대표님께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감찰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강세리는 완전한 패닉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고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세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났어. 그녀의 마지막 시도마저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강세리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김도윤은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족발집 CCTV 영상 복원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마침내 결정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은 마우스를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죽은 여동생 도희를 위한 정의가 드디어 손에 잡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황기만과 홍 사장이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황기만이 두꺼운 봉투를 건네고 홍 사장이 그것을 받아 확인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들의 대화까지도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이야. 김도윤이 주먹을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어. 도희야, 이제 네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어. 그는 즉시 영상을 여러 곳에 백업하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고통스러운 수사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김도윤은 담당 형사에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형사는 화면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모두 일치하고 있어요.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네요. 이 영상이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곧 체포 영장을 신청하겠어요. 한편 족발집에서 황기만은 불안한 마음으로 홍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근 며칠간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형님, 혹시 이상한 일 없었어요? 황기만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요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홍 사장의 목소리도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뭔가 들킨 거야? 확실하지는 않지만. 기만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들어요. 조심하세요. 너도 조심해.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홍 사장이 경고했습니다.
괜히 나서지 말고 조용히 지내. 전화를 끄는 황기만은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그를 휩쌌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설마 들킨 건 아니겠지? 기만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완벽했는데. 하지만 그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족발집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황기만은 순간 얼어붙었고 홍 사장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황기만 씨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황은호 유괴 사건과 관련하여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소리예요? 황기만이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CCTV 영상과 통화 기록이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황기만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경찰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완전한 패닉에 빠진 강세리는 마지막 수단으로 온라인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 집에서 익명 계정을 만들어 각종 커뮤니티에 강재인을 중상모략하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 찬 그녀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YL그룹 강재인의 숨겨진 과거. 정신병원 입원 기록과 의혹스러운 남성관계 재벌과 딸의 추악한 민낯, 남편 배신하고 바람피운 불륜녀 YL그룹 내부 고발. 강재인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강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거짓과 추측을 교묘하게 섞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복수의 화신이 된 것처럼 밤새도록 악성 글들을 쏟아냈습니다. 온라인은 금세 들끓기 시작했고 악의적인 댓글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역시 재벌과는 다르네.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여자였구나. 정말 실망이야. 이런 사람이 디자이너라니. 회사 이미지가 걱정된다. 불륜녀가 무슨 디자인을 한다고? 강세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비틀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네가 어떻게 나오나 보자.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강재인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IT팀과 법무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IP 추적 가능해요? 제인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글들의 출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IT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패턴을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계정으로 올린 것 같아요. 법적 대응도 준비해 주세요. 제인이 법무팀에 지시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독죄로 고발할 겁니다. 몇 시간 후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악성 글들이 같은 IP에서 올라온 것이었고 그 IP는 강세리의 집 주소와 일치했습니다. 또한 글 작성 패턴과 문체까지 분석한 결과 모두 같은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패트릭 정은 이 결과를 보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즉시 강세리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온 세리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패트릭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글들이 당신 집 컴퓨터에서 올라간 거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IP 주소까지 정확히 일치해요. 강세리는 창백한 얼굴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누군가 제 계정을 해킹한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해킹이요? 패트릭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정말이에요.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세리가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예요. 함정? 패트릭이 서류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들을 봤을 때 이것도 당신이 한 일이 분명합니다. 직원 매수 자료 탈취 시도 그리고 이제는 온라인 중상 모략까지. 저는 정말. 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거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패트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경고입니다. 다시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즉시 퇴출시키겠습니다. 강세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자신의 입지만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세리는 복도에서 강재인과 마주쳤습니다. 제인은 차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만두는 게 어때? 제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추한 모습? 세리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제인이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건 네가 자초한 일이야. 강세리는 주먹을 쥐고 떨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공격이 무력화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강세리는 두려움에 떨며 황기찬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은 오직 그뿐이었습니다. 회장실 문을 두드리는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익사 직전에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이었습니다. 들어와. 황기찬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고 세리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기찬 씨.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도와줘야 해. 나는 정말 억울해. 이 모든 게 강재인의 음모라고. 황기찬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그녀를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실망과 피로만이 역력했습니다. 또 음모론이야?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은 왜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야? 세리가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우리가 무슨 사이? 황기찬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억울하다고? 네가 한 짓들을 보면 당연한 결과 아닌가?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세리가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황기찬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거짓말도 적당히 해. 네가 한 건 모두 너 자신을 위한 일이었잖아. 그때 황기찬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세리 앞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봉투에서 쏟아진 것은 각종 문서들과 사진들이었습니다. 세리는 그것들을 보고 순간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이걸로 마지막 승부를 봐. 황기찬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실패하면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내게 기대하지 마. 강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강재인의 과거와 관련된 조작된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신병원 기록, 의심스러운 남성 관계, 그리고 각종 스캔들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걸로 강재인을 무너뜨릴 수 있어? 세리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그건 네 능력에 달렸어. 황기찬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실패하면 더 이상 나도 모른다. 왜 이제야 이런 걸 주는 거야? 세리가 원망스럽게 물었습니다. 네가 너무 성급하게 굴어서 때를 놓쳤어. 황기찬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 강세리는 봉투를 움켜쥐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 절망,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반드시. 세리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제인을 무너뜨려 주겠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녀의 눈에는 위험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면 모든 것을 걸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세리는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준 자료들 중 상당수는 이미 검증이 끝난 가짜였고 일부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황기찬은 세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방치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강미라는 정호성과의 만남을 위해 조용한 카페를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을 털어놓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호성이 도착하자 강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리 차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때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그 따뜻한 눈빛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성씨.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 말이 있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이야기야. 무슨 말? 정호성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또 무슨 변명을 하려는 거야?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입을 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승우 말이야. 승우가 당신과 내 아들이야.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정호성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커피잔을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뭐라고? 오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네가 떠난 후에 알게 되었어. 미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임신한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너를 찾을 수 없었고 연락도 닿지 않았어. 그래서 승우를 최자영의 아들로 키운 거야? 오성이 충격받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아들을 다른 사람의 아들로? 다른 방법이 없었어. 미란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혼자서는 키울 수 없었고 사회적 시선도 있었고 오빠가 도와준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야. 정호성은 주먹을 꽉 쥐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의 아들이 바로 곁에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중요한 걸 왜 이제야? 오성의 목소리가 격정에 차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아? 미안해. 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승우가 자꾸 친엄마를 찾고 있어.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어. 승우가 찾고 있다고? 오성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자영을 친엄마로 믿고 있지만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 미란이 설명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들의 대화를 몰래 듣고 있던 최자영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자영이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 속에서 살아온 거야? 최자영은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배신감이 그녀의 마음을 휩쌌습니다. 이럴 수가. 자영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속아왔다니. 모두가 나를 바보로 만든 거야. 카페 안에 미란과 오성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났지만 그것이 가져올 파장이 얼마나 클지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오성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미란이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YL그룹 로비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재인이 그들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모습에 직원들은 술렁였습니다. 제인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황기만 씨는 어디에 있나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3층 기획팀에 있을 거예요. 제인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안내하겠어요. 기획팀 사무실 문이 열리자 황기만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의 모습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황기만 씨 황은호 유괴 사건과 관련하여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 선임권이 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소리야? 황기만이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건 음모야. CCTV 영상과 통화 기록이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홍 사장과의 거래 장면까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강재인은 차분한 표정으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은호를 잃었던 그 끔찍한 기억과 함께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제인아. 황기만이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빚 때문에. 제발 이해해줘. 이해? 강재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유괴한 걸 이해하라고?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알아? 황기만은 수갑이 채워지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세리는 현장을 몰래 지켜보며 전체가 떨렸습니다. 황기만의 체포로 인해 자신에게도 불똥이 튈까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제인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제인이 세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도 이 일과 무관하지 않을 텐데. 난 모르는 일이야.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황기만이 뭘 했는지 전혀 몰랐어. 황기찬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황기만은 경찰차에 태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무표정하게 이 광경을 바라보며 다음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형의 체포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 일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경찰이 황기찬에게 물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황기찬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충격이에요. 강재인은 황기찬의 거짓말을 들으며 분노를 느꼈지만 아직 그를 직접 겨냥할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제인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야. 황기만의 체포 소식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충격과 함께 불안해했습니다. YL그룹의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걱정이에요. 한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아. 다른 직원이 우려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강재인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씨 가족들이 모인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황기만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노숙자는 망연자실하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황기찬은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하며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야. 언론에서 난리가 날 거고 회사 이미지도 타격을 받을 거야. 이미지가 뭐가 중요해? 노숙자가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강세리는 혼자 불안에 떨며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지 고민했습니다. 황기만의 체포로 인해 관심이 분산된다면 자신의 문제들을 덮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이 기회, 세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강재인을 더욱 몰아붙일 수 있을 것 같아. 가족이 이런 상황인데 디자인 경합에 집중할 수 있을까?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황나라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오빠가 감옥에 갔는데 그런 생각을 해? 황나라는 가족의 상황에 충격받고 눈물을 흘리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오빠가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돈 때문이겠지. 황기찬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은 항상 돈에 눈이 어두웠어. 투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으니까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래도 유괴는? 나라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설마 정말 은호를 그렇게 했을까? 증거가 나왔잖아. 기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CCTV까지 나왔는데 뭘 더 바라는데? 노숙자는 갑자기 일어나서 강세리를 향해 화를 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저 때문이라뇨? 세리가 당황하며 반박했습니다. 황기만이 한 짓인데 왜 제 탓이에요? 네가 기찬이를 꼬여서 이 집안이 이상해진 거야. 숙자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오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어. 황기찬은 어머니와 세리의 다툼을 말렸습니다. 지금 서로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떻게 수습할지 생각해야 해. 수습? 노숙자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해? 내 아들이 유괴범이 되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 기찬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대응도 준비해야 하고. 황나라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가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 혹시 누명을 쓴 건 아닐까? 증거가 명확해. 기찬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인정하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어. 세리는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인이 디자인 경합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을까? 우리한테 유리할지도 몰라. 너 정말. 나라가 세리를 향해 분노했습니다. 이런 때에도 그런 생각을 해? 가족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황씨 가족은 완전히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황기만의 체포는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가족 전체를 파괴하는 폭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이야. 노숙자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정말 끝장이야.
디자인 경합 최종 심사를 이틀 앞두고 강재인은 김도윤과 함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기만의 체포 사건으로 인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고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재인 씨 괜찮아요? 김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재인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일로 흔들릴 순 없어요. 오히려 더 집중해야죠. 그래도 가족 일인데.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을 순 없어요. 재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황기만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예요. 김도윤은 재인의 강인함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다니.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재인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요. 패트릭 정도 재인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재인 씨 컨디션은 어때요? 패트릭이 물었습니다. 혹시 심사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면? 아니에요. 재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정말 괜찮겠어요? 패트릭이 재차 확인했습니다. 네,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재인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어요. 패트릭은 재인의 디자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작품이에요.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조화시켰어요. 감사해요. 재인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한편 강세리는 홀로 남아 자신이 준비한 마지막 공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준 자료들을 펼쳐놓고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야. 세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걸로 강재인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그녀는 황기찬이 준 조작된 자료들을 정리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사 당일에 이 자료들을 공개해서 재인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이 스캔들 앞에서는 무력할 거야. 세리가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준 자료들 중 상당수는 이미 법적 검토가 끝난 것들이었고 일부는 명백한 위조였습니다. 황기찬은 세리를 완전히 버리기로 결심하고 그녀가 스스로 파멸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릭 정은 마지막으로 심사위원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공정한 심사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잡음이 있었지만 순수하게 작품만으로 평가해 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두 작품 모두 검토했는데 실력 차이가 명확해요. 심사를 이틀 앞두고 양측은 모두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강재인은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었고 강세리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가 진짜 승부야. 재인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재인 씨가 이길 거예요. 도윤이 격려했습니다. 실력으로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실력만으로 승부가 결정되면 좋겠지만 재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세리가 또 무슨 수를 쓸지 몰라요. 이번에는 막을 거예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부정행위는 용납하지 않겠어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회사 전체를 감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디자인 경합 심사일이 밝았습니다. YL그룹 본사 대회실에는 심사위원들과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재인과 강세리는 각자의 작품을 앞에 두고 긴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패트릭 정이 심사를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YL그룹의 새로운 디자인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세리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지만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디자인이 화려하긴 하지만 한 심사위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실용성이 떨어져 보이는데요. 색상 조합도 과도하고 실제 거주하기에는 불편할 것 같습니다. 다른 심사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강세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독창성과 예술성 면에서는 예술성도 중요하지만 실거주가 목적인 디자인에서는 실용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심사위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강재인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디자인은 심사위원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와, 이건 정말 훌륭하네요. 한 심사위원이 감탄했습니다.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조화시켰어요. 공간 활용도 효율적이고 거주자의 편의성도 충분히 고려되었네요. 다른 심사위원이 칭찬했습니다. 이런 디자인이라면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만족할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세리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반응이 명확히 갈렸고 자신의 패배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때 세리가 준비해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잠깐요. 그녀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패트릭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리는 황기찬이 준 자료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강재인의 숨겨진 과거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런 사람의 디자인을 채택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패트릭은 그 자료들을 받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강세리 씨,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요? 이건 정당한 제보예요. 세리가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제보? 패트릭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미 당신의 부정행위는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산업 스파이, 온라인 중상 모략, 직원 매수. 이제는 공개석상에서 동료를 중상 모독까지 하시는 건가요? 심사위원들도 세리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명백한 방해 행위입니다. 패트릭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즉시 중단하세요. 강세리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충격과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심사 결과는 만장일치로 강재인의 승리였습니다. 강재인 씨의 디자인이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됩니다. 심사위원장이 발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제인 씨. 패트릭이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작품이었어요. 강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예요. 반면 강세리는 자리에 주저앉으며 망연자실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휩쌌습니다. 경합 결과가 발표된 후 강세리는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 속에서 황기찬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은 여전히 그였습니다. 회장실 문을 두드리는 그녀의 손은 절망으로 인해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황기찬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고 무관심했습니다. 기찬 씨. 세리가 울먹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 좀 살려줘. 우리 사이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황기찬은 그녀를 차갑게 외면하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무슨 사이?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세리가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황기찬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네가 실패작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야. 실패작이라고? 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찬이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네가 한 건 모두 너 자신을 위한 일이었잖아. 그리고 그마저도 실패했고. 황기찬은 책상 서랍에서 세리가 가져온 폭로 자료들을 꺼내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쓰레기들로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미 다 검증이 끝난 가짜들이야. 강세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흩어진 자료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짜라고? 그럼 당신이 나에게. 그래, 널 완전히 끝장내려고 준 거야. 황기찬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스스로 파멸하도록 유도한 거지. 세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것을, 그리고 황기찬에게는 애초부터 진심이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정말. 세리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 황기찬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때 패트릭 정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한 결의가 어려 있었습니다. 강세리 씨 퇴출 명령입니다. 패트릭이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즉시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회사를 떠나세요. 퇴출이라고? 세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동안의 부정행위들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패트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회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세리가 애원했지만 패트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패트릭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안팀이 에스코트 할 겁니다. 곧 보안팀이 들어와 세리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강세리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상관없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세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짐을 다 싼 세리는 마지막으로 강재인의 사무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재인이 동료들과 함께 승리를 축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행복한 모습이 세리에게는 더욱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축하해. 세리가 문 너머로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이겼어. 완전히 이겼어. 보안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회사를 떠나는 세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YL그룹의 주인이 될 꿈을 꾸었던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세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초라하고 절망에 찬 그 모습이 현재의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 세리가 마지막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났어. 회사 로비를 나서는 순간 강세리는 자신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녀의 야망과 음모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세리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